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첫 주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 주간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모두 데모로 점철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마침내 콤파스 신문이 전하기 시작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요. 인도네시아는 아홉 자카르타 주지사의 이슬람 종교 비하 플로스리브 발언에 대한 대대적인 무슬림들의 데모가 자카르타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콤파스 신문은 랜덤 스캔들 코레아 슬라탄 간티 PM,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제목으로 신임 총리와 신임 재무장관 임명을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국 국민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고 참담한 일이지만 이미 인도네시아에도 다 알려진 사건이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신문 논설에서까지 대한민국의 정국을 두고 후운수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콤파스 신문이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순실의 손바닥에 박근혜 대통령이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노름판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은 해외 교민들의 삶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뭔가 결정이 나야 할 것 같은데 그저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주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난사군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자고 종용하는 미국의 제의에서 빠졌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수상의 반미 친중국 외교 노선과 우리나라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진핑과 아베 수상은 정권을 더 연장을 해서 점점 더 강력한 수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참 위험한 국가 위기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자카르타는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무슬림 데모대가 아홉 시장 처벌 구호를 외치면서 판을 키웠습니다. 아홉 퇴진 외에도 명확한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무슬림 데모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인지 그 주체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데모는 전국적으로 커졌습니다. 뭔가 정치적 배경을 깐 그런 데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아홉 시장이 이슬람을 종교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비하 발언을 문제 삼은 단체는 FPI라고 하는 이슬람 강경파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FPI 주장에 무이라고 하는 이슬람 칙령위원회와 NU, 그 외 다수의 어르마스라고 하는 수많은 마을 단위 조직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데모대의 지도부는 조코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경찰이 조사를 하는 중이므로 법에 맡겨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대통령궁을 호련히 떠나 수카르노 하타 공항 철도 공사장 시차를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호주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무대는 점점 더 강경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부통령과 정무장관을 만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대무대는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데모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꽃다라든지 글로덕, 중국인들 도매 상가들은 모두 철수를 하고 외국으로 피신을 한 그 다음입니다. 또다시 98년 5월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한 나머지 해외로 중국인들이 혹은 지방 관광지로 모두 피신을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대무대는 큰 사고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조코위 대통령은 11월 4일 이슬람 단체 전국 데모를 앞두고 자기의 개인적 혹은 감정적인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보 그린드라당 총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든 사전에 98년 사태와 같은 혼란은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유습 갈라 부통령과 위란토 정무장관은 SBI 전 대통령을 만나서 같은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정파 수장들은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애초 계획했던 대로 이슬람 데모대는 계속 데모를 진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컴파스 신문 기자가 2018년 서울 평창 동계올림픽을 460여일 앞두고 있는 강원도 평창을 찾아가서 2016년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 44개국 개도국에서 모인 750여 명의 회의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동티무르가 참가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조옥자 반툴 지역에서 벌써부터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컴파스 기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수하르토 시대의 고떡노용 운동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떡노용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협동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북부 스마트라 또바 호수와 중부자와 보로부두르 사원 그리고 롬복을 2025년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우선 3대 관광지로 선정을 하고 대대적인 개발 계획을 국제 입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이 있는 조옥자와 마글랑 지역은 스마랑 서울로 간 고속도로로 중간 지점인 바웬에서 암바라를 거쳐서 마글랑과 조옥자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롬복은 이미 해외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싱기기 해변이라든지 린자니 산을 중심으로 한 공항과 항구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또 또바 호수 주변 개발 계획도 보면은 메단에서 시안따라를 거쳐서 파라팟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먼저 개발하고 거기서 다시 서부 쪽으로 따로뚱을 거쳐서 시볼가까지 나가는 그런 고속도로를 갖추는 한편 공항과 호수 안을 이어주는 항구까지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3대 관광지의 인프라가 잘 갖춰질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보로부두르 사원을 둘러싼 작은 마을까지도 하나하나 특정한 아이콘을 개발해서 관광산업단지로 키워내려는 그런 노력은 마치 경주 보문단지 개발을 보는 듯합니다. 물론 관광지 인프라 외에도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콘텐츠가 어떻게 구현될지 그것은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나라 청년들도 이런 계획에 맞춰서 인도네시아 관광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 혹은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코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유난히 농업 분야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이 농업 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한다고 해도 쌀이라든지 옥수수, 콩 등 식량 작물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 기술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초 2015년부터 즉각 쌀 자급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인도네시아는 이상기후가 불어닥치는 바람에 2016년인 올해도 쌀을 수입해 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년에는 쌀만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다시 대통령이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난 인니를 시청하신 후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잘난 구나와르만에 위치한 댄싱 크랩이라는 곳인데요. 네, 게요리로 유명해서 댄싱 크랩이라고 한답니다. 해산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취향 저격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러 갈게요. 게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댄싱 크랩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프랜차이즈로 본점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맛집 검색 1위가 칠리크랩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굳이 싱가포르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테리어는 넓은 공간에 게와 잘 어울리는 열정적인 레드 컬러를 잘 활용했습니다. Dancing Crab sendiri itu adalah temanya adalah Louisiana Seafood ya gitu dia. Lebih kepada Singapore style. Semua makanan kita fresh. Dan kita selalu menyajikannya dengan kualitas terbaik agar pengunjung tersebut juga tidak kecewa. 힘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주방에 들어와서 얼마나 싱싱한 게를 사용하는지 보러 왔는데요. 엄청 싱싱해 보이시죠? 저기 안에 수족관에서 바로 잡아 올린 건데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보세요. 막 걸어. 안 돼! 수족관에서 막 잡아 올린 게를 찹찹찹 손질해준 다음에 야채와 함께 오븐에 쑥 넣고 잘 익혀줍니다. 게가 익을 동안 팔팔팔 끓는 물에 각종 해산물과 야채를 넣고 먹기 좋게 익을 때까지 삶아줘요. 모든 재료들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렇게 잘 익으면 전부 다 이 커다란 봉지에 투척, 소스도 투척 하면 끝! Yang mulai dari tempatnya kan lebih cozy lah, lebih nyaman. Terus bahan-bahannya juga fresh ya. Terus cara penyajiannya juga beda. Iya, cara penyajiannya juga beda. Terus saya pakai 준비된 일회용 앞치마를 펼쳐서 목에 걸고 양쪽 두 끈을 묶어주면 먹방 준비 완료. 네, 여러분 드디어 먹방 타임인데요. 와, 이렇게 한 상 가지고 앞에 놓고 있으니까요, 군침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이 게요리를 이 접시에다 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로 식탁에 부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 게요리 말고도 여기 갈릭 누들도 있고 또 번도 있습니다. 이 빵 소스에 찍어 먹는 빵이고요. 또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시푸드 락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볼게요. 특유의 코코넛 향이 들어가서 제 입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즐겨 먹는 국수의 하나입니다. 먹어볼게요. 네, 드디어 에피타이저를 먹어보고요. 메인 요리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와, 대박이다. 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게요리에는요, 홍합부터 새우, 그리고 옥수수, 소세지, 감자, 조개,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네요. 당근도 있습니다. 네, 야채와 이렇게 게요리를 즐겨 먹는 요리인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을 것 같죠? 한번 먹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 집게발을 찾아서 한 입 쏙! 어찌나 통통하던지 매운 소스와 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식빵을 버터에 굽기만 한 건데도 이렇게 맛있습니다.
역시 게으리에는 빵이 빠질 수 없죠. 맛있다. 네, 메인이 게으르긴 하지만요. 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게의 싱싱함은 물론이고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게요리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맛있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라잘라. DBD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DBD는 더맘 버르다라 댕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모기가 전파하는 열대 풍토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BD는 인도네시아가 백신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치료약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트럼보시라고 하는 혈소판 수치와 체온만 내려가도록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상책이지만은 그게 어디 쉽나요? 온통 모기 천지인 나라인데 일단 DBD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즉시 병원을 찾아가서 입원을 하고 트럼보시 수치가 내려가도록 안정을 취하는 게 최상책입니다. 전국적 DBD 확산은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프랑스의 한 제약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DBD 백신을 개발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DBD 백신의 개발을 끝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매년 사망하는 아이들도 크게 줄게 됐고 DBD를 치료하는 데 드는 국가 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DBD에 걸렸던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가짜 백신 파동을 겪은 경험 때문인지 자국의 DBD 백신 개발을 믿어도 되는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가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런 것을 인식한 나머지 DBD 백신의 효과를 확실히 보증한다는 말까지 내놓으면서 백신을 맞아달라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는 취임 초부터 입만 열면은 35,000메가와트 전기 생산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진척도는 아주 지지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아주 불만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뒤집어 보면 유습 갈라 부통령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사업은 부통령이 모두 전담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좀 더 박차를 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가들을 보면은 이제부터라도 유스칼라 부통령을 중심으로 북각과 그룹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전기 사업을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이나 구리, 철, 복사이트, 망강 등 원강의 수출 문헌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강 수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스멜터, 즉 재련소를 거쳐서 1차 가공을 한 후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원강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련소 건설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라토리엄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원강 수출 금지책을 펼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CPO, 즉 팜농장 개발에 온 힘을 다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겠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라토리엄이라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번엔 팜농장 허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산림을 전환해서 팜 농장으로 전환하는 허가를 이제는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플라스마 농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CPO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산림환경부는 이제부터 산림 전환 팜 농장 개발 허가는 일체 불허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금년 경제 성장률이 2.3% 미만으로 예측이 되면서 아주 긴장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반대로 외국 자본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본시장만 그런 것은 아닌가 봅니다. 중부자바 제빠라에 파크랜드가 투자하는가 하면 뜨만궁과 살라티가에도 우리나라 신발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땅그랑 같은 한국계 신발 공장 단지가 중부자와에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할 만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단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력이야 아주 많겠지만은 그래도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할 만한 그런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비가 참 많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반둥 남쪽에 홍수가 나서 큰 혼란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직도 찌따름 강은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1월까지 반둥 남쪽 지역은 홍수 피해 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북부 스마트라의 시나붕 화산도 지속적으로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2단계 까로 지방 주민들의 대피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나붕 화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둥 남쪽이나 메단 시나붕 화산 혹은 까로 지방을 여행하려는 한국인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첫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